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함성 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법담 스님의 저서 술술 풀릴 겁니다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 시작할까 합니다. 말의 힘. 인간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칭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금방 우쭐해지다가도 비난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 분노하게 됩니다. 강력한 말 한마디는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업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참된 기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밝은 말, 고운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등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행운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를 돌리는 힘은 바로 말의 힘에서 나옵니다. 행복의 꽃도 사랑의 말에서 피어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언제나 남의 잘됨을 좋은 말, 밝은 말로 기뻐하고 칭찬하도록 하면 스스로도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성공 철학 5단계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철학 5단계. 많은 분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생의 열정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성공 철학 5단계 1단계가 따라서요.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하라.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하라. 예,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2단계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라. 즉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달성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씩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폴 마이어라는 미국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폴 마이어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최연소 100만 장자가 돼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전설의 보험왕이에요. 근데 27살에 100만 장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폴 마이어가 처음부터 인생이 화려했던 게 아닙니다. 57번이나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렵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합격한 회사에서도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총각이다 보니까 원룸에 살다 보니까 원룸 살면 보통 월세 내잖아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 세상을 비관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하면서 이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묵고 자고 하다니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던 어느 날 자신의 앞에 멋진 최고급 승용차가 한 대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 마이어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깡통을 차고 노숙생활을 한단 말인가.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학력도 짧다 보니까 영업사원직에 도시 변두리 흐름한 보험회사 영업사원직을 맡아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영업했는데 하루에 한 500번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생각했대요. 폴 마이어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 물론 꼭 성공이 부자가 되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려면 또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폴 마이어가 열심히 해가지고 27살이라는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최연소 백만장자 된 기네스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 마이어 항상 한 말인데, 인생에 실패한 90%의 사람은 정말로 실패하고 정말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이런 유명한 명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일어서라고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땅에 넘어진다.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철학 5단계, 1단계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하라. 즉 원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1순위의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드림노트, 바라고자 하는 소원을 적는 노트에 2, 3시까지 적으라 했죠. 그 중에 최고로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기록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단계가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최종 기한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 25살 때 도전해. 그래가지고 세워라 배워라 35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 준비만 하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최종 기한을 딱 정해서 언제까지 사업이든 또 하시는 일이든 공부든 시험이든 뭐든 간에 언제까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최종 기한을 둬야 돼요. 자, 세 번째, 달성하겠다는 열정을 태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향한 열정은 성공의 자아의식을 심어주고 또 이 자아의식은
성공 습관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믿어주겠습니까? 맞죠? 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5단계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돼요. 원하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고 원하는 자만이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표를 집중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과 소원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려면 스님의 말을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즉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이것은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가 아침마다 되새긴 주문입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잠재의식을 자극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을 하루에 수백 번 주문처럼 외운 겁니다. 말은 잠재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에 자동으로 입력돼서 실현 가능성을 아주 높여줍니다. 말이 시간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좋은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기쁨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아니요. 애들 할 때도 아니 그러면 안 돼. 아니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 인생이 긍정보다는 부정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제분들한테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컴퓨터 오락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왜 X세대입니까?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들 컴퓨터 오락 적당히 하고 이렇게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똑같은 말이라도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그보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절에서는 공양하셨습니까?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강한 신념과 그 임팩트라거든요. 강한 신념과 긍정의 생각을 시각화. 시각적 이미지, 시각화는 인생을 긍정도 만들 수 있고 부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을. 과거는 뒷전에 물러나 있을 뿐이요.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지나간 일을 끌어내 애달지 말 것이며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안달하지 말라. 지금 최선을 다하라.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심 걱정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날지 몰라요. 맞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근심은 부정적인 목표 설정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면 말 그대로 그 근심 걱정의 마음이 시각화,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가 중요한 것이 한국에는 태어나자마자 빵살이 아니고 한 살 아닙니까? 어머니가 예민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아이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근심은 시각화를 부정적으로 활용한 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하면 원하지 않는 바로 그것들이 현실 세계로 삶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꿈과 희망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시각화를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불행과 불길한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에 4층이랍니까? F랍니까? 4층이라 안 하잖아요. F랍니다. 왜? 4층이라고 써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10명, 9명이 죽을 사자 이렇게 연상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F라고 아파트에 써가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입으로는 좋은 말, 기쁜 말 하고 마음속으로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시기질투하는 생각 이러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긍정과 부정을 오가기 때문에 긍정의 시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과 혼과 영혼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긍정의 말, 기쁨의 말, 행복의 말, 축하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해 한 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맞죠?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 30년 후면 110살,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늙으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기력이 쇠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나이가 들고 60, 70, 80, 90이 되고 하면 늙으면 몸은 노쇠합니다. 그런데 즉 뇌과학에서는 노쇠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40대, 50대, 60대 되면서 건망증이 생기고 깜빡깜빡하고 한 이유는 아이고 내가 참 이거 나이를 먹으니까 건망증도 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뇌가 늙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믿을 때만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말인데 이것은 이 뇌에 아주 출중한 이 능력은 인생 초반부,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이런 인생 초반부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뇌과학에서는 아무리 사람의 육체가 늙더라도 그 뇌 활동에 왕성하는 내가 계속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밝혀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과학에서는 내가 늙어감에 따른 노쇠 현상들은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전국 노래자랑의 우리 송혜 선생이 9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대인데도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인데 한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것이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이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진 따라서 90살이 넘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20대부터 계속 아픈 사람이 있고 그래서 늙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뇌경색이 오고 하는 이유가 스스로 늙으면 치매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뇌의 활동이 즉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병동에서 밝혀졌는데 영국의 정신병동에서 이 시간관념이 없는 여인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2년 있다가 또 나가서 두세 달 사회생활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들어오고 또 1년 있다가 또 병원 생활하다가 또 밖에 사회생활 한 6개월 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랬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사회생활 못하냐면 자기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12월 달인지 2월 달인지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그 자리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늙는다고 생각하고 전혀 시간 개념 없이 살았거든요. 시간 개념이 없던 하나 환자가 늙어 보이지 않고 30대로 보이는 그 이유도 밝혀진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육신이 늙어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만들어내고 정신이 늙어가는 것조차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젊어 보이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나이가 들어보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설명 왔습니까? 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 이렇게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내고 하는 이유가 석사, 박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석사,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석사,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는 따라서요. 밥사. 네. 그래서 까칠한 세상, 안 좋은 세상,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밥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뭡니까? 뭐냐면 따라서 술사. 예. 친구가 술이 고플 때 따뜻한 오뎅 국물에 마음을 나누고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석사, 박사, 밥사, 술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 뭡니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감사.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은 석사, 박사, 밥사, 술사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게 뭡니까? 감사보다도 더 높은 것은 바로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예.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물도 베풀고 재능과 기부로 나눔을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성현,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훌륭한 성현이 계시는데요. 이보다 더 훌륭한 수성은 뭐냐면 따라서 우자. 네. 우자보다도 더 좋은 서성이 있습니다. 우자보다 더 좋은 서성은 따라서요. 함께 먹자. 함께 살자. 그래서 좋은 말은 아까 스님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상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오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고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예, 그럼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예.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가다가 이 송사리가, 자기 친구들 잃어버릴까? 대장 송사리가 가다가 번호를 합니다. 대장 송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 않습니까? 또 한참을 가다가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는 거예요. 또 한참을 가다가 이제 번호를 매기는데 대장 송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송사리 딱 보니까 이 송사리 한 마리가 이 가운데 끼어든 겁니다. 야, 이 송사리야, 너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송사리가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나는 꼽살이에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꿈과 이상과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 정진하고 또 밝게 생활하면서 아까 스님 말씀드린 성공 철학 5단계를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빌 게이츠가 외운 주문대로 나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면서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초년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청년이죠. 청년. 예. 청년. 그 다음에 중년.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꼭 부정을 합니다. 노년이 뭐예요? 장년.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5, 60대를 중년이라는데 대부분 또 중년 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불교 생활을 실행 활동을 하시는 분도 중년들이 많은데 그래서 중년이 되면 지켜야 할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떼어서 1, 2 하면서 자 떼어서요. 중년이 되면 지켜야 할 행복 10계명 시작. 일일이 따지지 말고, 예,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일일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예. 뭔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일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 했고, 그 다음에 2.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예.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하자 말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3. 예. 3, 4 모여서 식사하고, 중년이 되면, 도반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도 자주 하고, 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년 되면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4, 예. 사생결단하지 말고, 젊은 나이는 죽게 하면 살기로 사생결단하지 않습니다. 니 죽고 내 죽자 하는데, 중년이 되면 사생결단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는 오기 부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케이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오기 부리지 말고 중년이 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예. 오기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기 부리는 사람 치고 내가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6. 예. 육체적인 스킨십 즉 악수 같은 거 자주 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7, 70%면 만족해야 돼요. 70%면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내 집 현실이 70%만 되면 아주 70%만 만족하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70%만 돼도 감사하게 만족하고 8, 예, 팔팔하게 살아야 돼요. 팔팔하게. 예. 중년 돼가지고 맨날 아프다 인상 찌그리면서 이러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팔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 예. 구질구질한 것은 다 정리해야 돼요. 예. 예. 중년이 되면 구질구질한 것은 다 정리하고 또 구구한 변명도 늘어놓지 말고, 그 다음에 10, 예, 10%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존재로 행복한 나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또 잘되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절에 오면 비워라 했습니까? 채워라 했습니까? 마음 그릇은 비워야 되고, 마음 그릇은 깨끗하게 청장하게 비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러 온 것은 채우러 옵니다. 남편 잘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들 딸 잘 돼야 돼. 시험 합격해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내 건강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아들 공무원에 뭐 합격해도 딸 좋은 인연 배필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채우러 오는 겁니다. 단 마음 그릇은 청정이 비우되 여러분의 바라는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져 채워지면 또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성공 철학 5단계를 말씀드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뭐냐면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를. 왜 그러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다고 해서 우물에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맞죠? 예. 또 내 아는 사람이 오늘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친구를 야 저리 가라면서 발꿈치로 밀어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배신하면 내일 내가 배신당해요.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아까 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지능이 IQ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이 뇌를 10분의 2만 써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 깨구리 지능하고 동률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깨구리는 부모 자식도 못 알아봐. 깨구리가, 우물한 깨구리가 말이죠,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도 자신이 힘들었을 때 올챙이적 시절에 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면 까맣게 있던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낯뜨거운 도움을 청합니다. 깨구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맞죠? 비 올 때만 이용하는 우산처럼 사람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배신을 하는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담수에 뭐 의리가 있다는데, 그래서 우물도 예를 들면 언제고 먹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동안에도 그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고 그 우물을 묻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청소도 해놔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 꾸준한 인맥을 유지를 해놔야 돼요. 지금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고 배신하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하게 됐을 때 도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포도 알맹이 빼먹지, 쏙쏙 빼먹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포도 알맹이 빼먹지, 쏙쏙 빼먹으면 상대방도 그와 똑같은 태도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간직하여서 오래오래 이렇게 소중한 더 인연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청법가에 보면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모아서 다니다가 아주 잘 되었어. 술술 풀리는 도량에 오지 않습니까? 잘 돼가지고 어디 저 멀리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가 저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더라도 내가 복학사에서 열심히 기도했었지 않은 그 마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등을 돌리면 상대방은 마음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저버리면
상대방은 관심을 저버린다. 내가 배신하면 상대방도 배신한다. 의리를 지키자. 관세음보살. 예, 합장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법담 스님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풀잎에 맺힌 이슬 하나,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그 인연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반들끼리 생일도 기억해주고 안부 전화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밝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뭐냐?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미 같은 인생은, 거미는 먹이를 딱, 거미줄 딱 쳐놓고 제일 많이 이렇게 벌레들이나 날파리들이 다니는데 거미줄 딱 쳐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데 맞죠? 네. 즉 거미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딱 걸려들도록 만들고 그 법망에 걸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수고와 노력 없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개미 같은 인생은 뭐냐면 개미는 열심히 겨울에 일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과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도 않아요. 그래서 남도 돕지도 않고 꾸지도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미 같은 인생이에요. 꿀벌 같은 인생은, 꿀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유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꿀벌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꿀벌 같은 사람. 이 시대에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땡벌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서 꿀벌 같은 인생이 돼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학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성공철학 5단계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복학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복학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